유진 선생님의 역사 비법으로 역사 개념 바로잡기. 학습 시간은 줄이고 성과는 높입니다. 망포동 최대 규모 종합학원 더에듀 프리미엄의 역사 단독 전임 강사 유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학부모님들 고민 많으시죠? 걱정은 노, 역사는 유진. 어려운 내신 이젠 놓치지 마세요. 망포동 한국사는, 망포동 세계사는, 저국어 역사 논술 유진. 정책 중에 하나는 집현전과 경연을 폐지한 거였어. 그치? 그러면서 전직 관리에게는 더 이상 월급을 주지 않는다, 수조권을 주지 않는다 해가지고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부여하는 직전법을 실시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전법 실시. 그리고 세 번째,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조선 최초 그리고 최대의 법전이 편찬되고 완성은 성종때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훈구 세력을 나름대로 견제하고 싶었던 성종의 롤모델은 누구? 왕도 정치를 추구했었던 세종이라고 그랬었잖아. 그래서 성종도 나름대로 자기 정치를 하고 싶은데 이 권력과 훈구 세력들이 정계를 꽉 쥐고 있으니 훈구 세력을 조금 견제하기 위해서 살인 세력, 온거파 신진사대부들로 비롯되어 있었던 살인 세력을 등용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살인을 주로 언론기구인 상사를 중심으로 등용했었다 라고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랬었던 훈구도 살인도 양반은 양반인데 결이 다른 양반들이었어. 이 살인이 등용이 되니까 이제 훈구에서 일방적으로 살인이 진짜 이거는 재앙과도 다름이 없었거든요. 살인 세력들이 크게 화를 입습니다. 그래서 4번의 사화가 발생이 되는데 사실은 더 많은 사화였지만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4번의 사화로 추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사화의 순서를 꼭 기억하는 게 중등 내신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했었겠지만 이 사화의 순서는 중학교 내신에서 반드시 나오는 것이었었고 그리고 이 사화가 무엇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사화인지를 맞추는 거는 고등학교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 문제에서도 반드시 출제가 되니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대답. 네, 좋습니다. 연산군 때 일어났었던 사화가 이제 2가지 사화가 있어 얘들아. 무호 사화였었는데 살인 세력이 크게 화를 입었었던 사건이야. 김종직이라는 이 살인 세력의 인물이 조의제문이라고 하는 이 글을 썼다는 이유로 이제 김종직은 이미 죽은 뒤였거든요. 근데 무덤까지 파헤쳐가지고 부관 참시를 하게 되는 진짜 조선 최악의 끔찍한 형벌까지 내리게 된단 말이죠. 아니 선생님 조의제문이 대체 뭔데 그래요? 조의제문을 읽을 때 조의제문이라고 읽는 게 아니라 조의제문이라고 읽는 거야. 의제라고 하는 초나라 황제한테 보내는 조문이라는 거지. 조문은 무엇이에요? 죽음을 추모하기 위한 것이죠. 그쵸? 초나라 황제 의제, 어린 황제 의제여 당신의 죽음을 추모합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 아니 초나라면 언제야? 진시황의 진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그리고 여러 나라로 분열돼서 유방의 한나라와 그리고 초나라의 장수, 항우의 초나라가 전쟁했던 때가 초안지 때 그거 아니에요 선생님? 완전 옛날이지. 근데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냐라는 거야. 의제가 언제 죽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 황제, 이 어린 의제를 죽이고 실권을 찬탈한 항우. 이게 마치 어린 단종을 축출해내고 왕위를 찬탈한 세조를 욕보이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연산군이 뭐! 김종직! 당장 나와. 이미 죽었잖아. 그치? 그러니 그 한 사람이 생전에 쌓았었던 모든 덕과 업들을 한 번에 그냥 없애버리는, 세상에서 지워버리는 부관참시라고 하는 끔찍한 형벌과 더불어서 김종직을 비롯했었던 살인 세력들을 대거 축출했던 사건이 연산군의 무엇 사화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일어났었던 사화는 갑자 사화였었는데 갑자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야 하니까 갑자기, 그치? 갑자기요?
갑자사화가 되겠습니다. 이 갑자사화의 원인은 무엇이었냐? 얘기 잘 들어봐.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을 해. 앞으로 이제 조선사부터는 조금 이야기를 중심으로, 인물 중심의 이야기를 좀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가끔 이제 선생님도 심심하면 그런 거 틀어놓거든? 뭐 중학교 수준이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상식 뭐 20개, 아니면 뭐 고등학생 수준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상식 100개, 뭐 이런 거를 틀어놓고 한 2배속 빠르게 하고 킬링타임용으로 이렇게 하는데, 역사 문제도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더라고. 이 댓글을 보면서 많이 느꼈어. 댓글에는 이런 지식들을 단편적으로 이것의 답은 이거, 이거의 답은 이거, 이렇게만 알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맞아. 역사를 그렇게 단편적으로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시험 잘 보기 위해서 역사를 아는 거는 진짜 그렇게 할 거면 그냥 혼자서 암기하는 게 제일 빠를 거야. 다만 그 단기 암기는 오래 가지 못해. 절대 장기 암기, 장기 기억으로 갈 수가 없을 거거든.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되냐? 인물 중심의 그 인과를 기준에 둔 사건의 이 연관성, 충분히 이해를 해야, 이 사람들이 살았었던 과거의 이야기잖아.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배경, 인물, 사건, 제도 다 이해를 하고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면서 아는 게 역사학습이라고 생각을 해. 갑자사화는 있잖아. 성종께서는 왕도 정치를 추구하셨던 인물이었잖아. 그치? 세종을 롤모델로. 성종께서는 많은 후궁을 들이셨어. 조선이라는 나라는 후대도 그만큼 이제 잘 이어야 되는 나라였기 때문에 많은 후궁을 들였을 때 왕비가 아니 왜 자꾸 후궁 들이는데? 에? 나 하나는 안 돼? 후궁이고 있어야 돼? 이럴 수가 없었어 얘들아. 알겠지? 왕비가 되었다면은 왕의 비의 자리잖아. 국모의 자리잖아. 그러면 왕 임금께서 후사를 남기기 위해서 후궁을 드리는 일은 축하해줘야 되는 일인 거야. 아 축하드립니다 전하 해야 되는데, 성종의 아내였었던 이 윤씨 성격이 살짝 좀 있는 편이었어. 파평윤씨의 우리 동북구성에 윤관 있죠. 윤관의 직계손이라고 합니다. 이 윤씨가 좀 이제 대놓고 싫어했었던 거지. 계속 후궁을 드리는 거를. 그런 관계에 있다가 성종이랑 갈등이 불거지게 되고, 그런 이제 사이에서 왕의 용안에 생채기를 냈다는 이유로 하면서 이제 왕의 용안에 생채기를 냈다는 이유로 왕비 자리에서 폐비를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때 사림도 그렇고 훈구도 그렇고 윤씨를 폐위시키는데 많이 찬성했어. 왜냐면 사림 세력은 아니 국모께서 후궁을 드리는 게 싫어서 주술에도 의존을 하고 독약을 품고 다닌다는 소문까지 저자에 돌고 있는데 이를 국모로 우리가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사림은 이렇게 생각을 했고, 훈구 같은 경우에는 왕실과 외가 친척, 외척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힘을 더 탄탄하게 세력을 키워갔다 그랬었잖아. 근데 지금 왕비가 폐위당해. 아 그럼 내 딸 여기에다가 시집 보내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훈구도 사림도 많이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윤씨가 폐위당하고 왕실에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궁궐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리고 이후에는 또 오해를 사가지고 사약까지 마시게 돼서 이제 처형당하게 되는 거야. 사형까지 당했어. 근데 그가 누구였냐면 바로 연산군의 어머니였어. 그 윤씨의 어머니가 이 연산군의 어머니였었던 거지. 그때는 연산군은 굉장히 어린 나이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연산군이 다 크고 나서 갑자기 우리 엄마 폐위시키는데 찬성한 놈들 다 나와. 아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 관상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여준 거야 얘들아. 가장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관상쟁이의 아들이 결국에 시력을 잃었잖아. 시력을 잃었었던 이 관상쟁이의 아들이 막 결국엔 이 수양대군 세조가 쏜 활에 맞아가지고 죽고, 그걸 굉장히 슬퍼했었던 관상쟁이는 깊은 이제 추야 우중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살게 되니까 이후에 그거를 찾아왔었던 게 누구야? 한명회였었지. 한명회가 찾아와가지고 아 이런 절경은 사내가 업을 다 이루고 나란 일에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그제서야 보는 것인데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서 이제 관상쟁이가 한명회의 얼굴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주일 수 있는 관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자네는 천박스러우면서도 굉장히 고귀한
아주 그냥 요상한 이 관상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동시에 어떻게 죽을 상이라고 그랬어? 목이 잘려 죽을 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함흥에는 죽어서까지 목이 잘려 죽지 않았어. 세조의 손에 버림받지도 않았고. 근데 갑자사화 때 연산군이 그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부관참시를 합니다. 함명회의 무덤을 파헤쳐서. 그 이유는 윤씨를 폐위시키는데 찬성했다 라는 이 의혹이 있어가지고 연산군이 함명회의 목까지 긋게 된단 말이지. 부관참시를 하게 된다는 거지. 결국 관상쟁이의 뜻이 맞았던 거지. 요거까지 딱 완성이 되면 진짜 완벽한 영화 아니겠니? 그치? 여러분들 한 편의 영화를 다 보고 그리고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인물사를 이해하니까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갑자기요 우리 어머니 폐위시킨 놈들 하나가 그래서 폐비 윤씨 사건을 계기로 살인뿐만 아니라 갑자사화 같은 경우에는 살인 세력뿐만 아니라 훈구 세력들도 함께 살을 입었었던 사건이야.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 연산군? 왕의 이름이 군? 선생님 왕의 묘호는 조나 종자라면서요. 그치? 조나 종자라면서 왜 군이라는 묘호가 있는 거예요? 군자로 끝나는 왕 다음 왕에는 꼭 반전이 붙어준다라는 키워드를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원래 이제 운명대로였었다면 성종께서 이 성종의 아들이었었던 연산군이 왕에 올랐으면 그 다음 왕도 연산군의 아들이 되었어야 됐을 텐데 연산군의 아들이 왕에 오르지 못하고 연산군은 도중에 폐위당하면서 성종의 다른 아들이 왕에 오르게 되는 거야. 중종은 그렇다면 연산군이 왕에 오른 이 시점에서부터는 왕이 될 운명이 아닌 거잖아. 그치? 근데 이 훈구 세력들이 연산군을 폐위시키면서 동시에 중종한테 이제 또 중종을 왕위에 앉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계획을 펼쳤을까? 내 여동생 또는 내 딸 시집 보내기 작전이 펼쳐진 거야. 자, 이 당시에 이제 훈구파 집안이었었던 유님이라는 인물이 있어. 유님이 중종을 직접 찾아가지고 이제 당신은 왕이 되실 운명이시니 라고 이야기하며 강력한 뒷배가 필요할 것입니다 해가지고 이 윤씨네 집안도 이제 파평윤씨 집안이었었단 말이지. 이 우리 집안을 믿고 한번 좀 이렇게 가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중종이 알겠다. 원래 이제 신씨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유님의 여동생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장경왕후 윤씨를 드리게 돼. 그전에는 원래 단경왕후 신씨랑 결혼을 한 상태였었는데 이제 장경왕후 윤씨랑 결혼을 해서 그 둘 사이에 아들이 하나 태어나. 벌써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것은 후사가 정해진 거잖아, 그치? 근데 장경왕후 윤씨가 아들을 낳고 나서 바로 이제 산후증 증세로 인해가지고 이때는 아이를 낳는 거 진짜 목숨을 걸어야 될 정도로 큰일이었었거든. 장경왕후가 결국에는 아이를 낳다가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난단 말이야. 그리고 나니까 유님한테 완전 뚜두두둔 엄청 큰 문제였었던 거야. 왜냐면 아니 나의 조카, 귀여운 조카가 태어났어. 근데 이 조카가 왕위에 앉기도 전에 어찌 내 여동생이 세상을 떠나버린단 말인가. 중종은 또 뭐 하겠어? 지금 왕비 자리가 공석이니까 또 뭐 하겠어? 재혼을 하겠지, 그치? 재혼을 할 텐데 그러면 재혼한 왕후는 무조건 이제 또 중종 사이에 후사를 낳게 되어가지고 내 아들이 왕위에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면 첫째 아들인 장경왕후 윤씨, 유님의 여동생의 아들은 사실상 왕실의 천덕꾸러기로 암살을 당할 수도 있고 미움을 살 수도 있고 이거 어떡하냐, 내 조카 불쌍해서 어떡하냐 해가지고 유님이 또 이제 중종을 찾게 돼.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태어난 나의 조카는 무슨 죄가 있냐. 세상을 떠난 여동생도 안타깝지만 태어나게 된 나의 조카 이 장경왕후의 아들도 너무 안타깝다. 이대로 가다가 당신이 재혼을 하게 되면 중종께서 재혼을 하게 되시면 다른 계비를 들이시게 되겠지요. 계비를 들이게 되면은 그 계비가 이 장경왕후 내 여동생의 아들을 가만두겠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무조건 후사에 앉히려고 그러지.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뭘 원하는 겐가?
유님이 이어주는 나와 이제 윤씨 가문이 같은 다른 이들을 엮어줄 테니 그래도 집안이 같으면 그러진 않지 않겠소. 그렇게 해코지하지 않지 않겠소 해가지고 유님이 윤원형의 집안을 이제 이어주게 됩니다. 윤원형, 윤원로의 집안을 이어주게 되는 거야. 웃긴 건 그래서 문정왕후 윤씨네 집안으로 이어주게 되는데 이후에는 윤임과 이 문정왕후 윤씨의 동생이 윤원형이었었어. 윤원형과는 둘 사람의 관계가 상당히 나빠져요. 상당히 나빠져. 완전 진짜 원수 관계가 되어버리거든. 어쨌든 문정왕후 윤씨와 중종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어떡하나 걱정스러웠잖아 여러분들, 그치? 근데 아들이 태어나지는 않았어. 문정왕후 윤씨가 계속 이제 나이가 먹을 때까지 그러다가 갑자기 30 중엽에 아이가 생긴 거야. 30 중반에 아이 생기는 거 뭐 이상한 일 아니지. 당연히 이상한 일 아니지. 지금 현대사회에서야 평균 수명이 80세, 100세까지 올라간 오늘날의 현대사회에서야 그렇지만 사실 조선에서는 애들아 16세부터가 성인이야. 조선에서는 16살 때부터 애 낳고 17살 때부터 막 그러잖아. 근데 30이 넘어가지고 아이가 생겼다고 하니까 뭔가 뭐라? 지금으로 치면 한 40에서 50 정도 됐을 때 아이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문정왕후가 느낌이 다른 거야. 그동안은 딸만 나왔거든? 아들이 안 생겼어. 느낌이 달라. 이거 아들이다. 맞아. 아들이었어. 아들이 또 태어나게 된 거야. 그래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이렇게 파가 나뉘어지게 된 거지. 유님은 자신의 이 조카가 여동생의 아들인 조카가 왕위에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대윤파. 아, 내 조카지. 내 누님의 아들. 내 조카가 왕위에 올라야 된다. 소윤이었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 조선이란 나라는 당연히 장자 승계를 원칙으로 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첫째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첫째 아들이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데 왜 왕위에 못 오르겠습니까? 대윤. 아니,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렇게 그냥 쉽습니까? 아쉽지만 이 장경왕후 윤씨의 아들, 이 첫째 아들께서는 아쉽지만서도 태어날 때부터 어미가 없었습니다. 이 엄마 없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주장이 그렇다는 거야. 결핍이 있는 상황에서 자란 아들이라면 그것보다야 차라리 어머니도 아버지도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서 태어나니 둘째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었던 거지. 그랬는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손 들어볼래? 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제 대윤 쪽에 손을 들더라고. 근데 그럼에도 이제 소윤 쪽으로 손을 드는 친구들이 있기는 했었어. 그렇게 이제 공론이 좀 나뉘어지게 된 거고, 살인 세력도 대윤이나 소윤이나 지지하는 세력들이 좀 나뉘어지게 되었었던 거야. 자,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결론적으로는 첫째 아들이 왕위에 올라요. 그가 바로 인종이었었던 거야. 인종. 알겠지? 그러면 대윤이 이겼네. 대윤이 이제 어깨 딱 펴고 다니는 거야. 유님 세력들 어깨 딱 펴고, 그래 뭐라고 했어? 조선이라는 나라는 장자! 첫째 아들이 중요하다니까! 이렇게 이제 인종이 왕위에 올랐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중종께서 돌아가세요. 그리고 나서부터 인종께서는 식사를 거부하는 거야. 밥을 먹지 않아. 왜냐면 이거 인종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께서 산후병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새로운 계비를 드린다 만다 하면서 문정왕후가 사실 뭐 첫째 아들을 괴롭히면 어쩌냐 뭐 저쩌냐 하면서 항상 이 궁중의 도마 위에는 자신의 이름이 오르고 내리고 있었어. 거기에다가 이제 문정왕후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니까 정치적으로 계속 이용되다가 이후에 아버지, 나의 유일한 핏줄이고 유일한 나의 지지자였었던 중종께서도 돌아가시게 됐으니 그때부터는 인종께서도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거부하는 거식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야. 그가 재위한 지 9개월 만의 일이었어. 이제는 세상이 뒤집힙니다. 대윤이 큰일이 난 거야.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인종이 문정왕후의 윤씨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거지. 그가 바로 명종이었어. 이제는 소윤에서 칼을 뽑아놓고 윤임을 비롯한 대윤 세력들을 대거 축출하게 해. 어느 정도였었냐면 저자의 벽보로까지 붙어있을 정도였는데
명종이 인종을 죽였다라는 벽보가 붙어 있는 거야. 오메? 이런 벽보는 당연히 누가 붙였을 거라고 생각해? 대윤이 붙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 근데 대윤이 미쳤어? 그런 벽보를 붙이게? 근데 그런 벽보를 붙여놓고 이거 누구야? 누가 감히 왕을 모함하느냐 하면서 대윤 세력들과 대윤을 지지했었던 살인 세력들까지들 함께 축출했던 사건이 바로 을씨년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바람도 불고 을사사화입니다. 을사사화는요, 대윤과 소윤, 중학교 때는 대윤 소윤까지도 안 알려줘요. 학교에서 그냥 외척 간의 갈등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외척 간의 갈등. 진짜 이 학교 시험 문제 잘 나왔다 라고 생각한 학교는 유신고등학교였었는데, 유신고등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사화 4개를 놓고 훈구 세력들도 함께 화를 입었었던 그 사화를 골라내는 문제가 나왔어. 오롯 살인이 크게 화를 입었었던 사화만을 골라내는 문제였었단 말이지. 이 갑자사화나 을사사화 같은 경우에는 훈구도 함께 화를 입었기 때문에 무호랑 이 중종 때의 사화만을 골라주는 게 문제의 정답이었어요. 요런 건 이제 진짜 좀 심화적인 문제지. 기억해 놓으시고요. 선생님 근데 중종 때 사화 안 하셨어요? 알아요. 일부러 이제 맥락 설명하려고 중종 때 사화를 비워 놓았고요. 이 중종 때 일어났었던 사화는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수능 문제에서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바로 이 인물, 시대를 앞서간 개혁 정치가 조광조라고 하는 인물로부터 시작이 되었었던 조광조의 개혁 정치로 인해 조광조의 개혁을 싫어했었던 훈구 세력들이 조광조를 축출하고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 세력을 축출했던 조광조의 기묘한 기묘사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묘하다, 기묘해, 기묘사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조광조의 시대를 앞서간 개혁은 무엇이 있었냐면, 첫 번째로 유교 외에는 다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조선이라는 사회는. 조선은 철학자의 나라, 유교의 나라잖아. 그래서 유교가 아닌 거, 불교나 도교 같은 것들은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 특히나 조선 전기에는 더 그랬겠지. 근데 도교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도교의 재단을 어찌할 바를 몰랐었단 말이야. 그 도교의 재단을 폐지시켜버립니다. 도교의 재단,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소격서를 폐지하고, 아니 이때 지금 선조까지 가면은 조선 중기잖아 얘들아. 조선 중기로 막 치닫고 있는 이때 과거 시험이 문란해져. 과거 시험에 1타 족집게 강사, 역사 1타 유진쌤처럼 아주 그냥 과거 시험 족집게 강사가 따로 있었던 거야. 심지어 과외 선생님이라서 티도 안 나. 이번에 왠지 과거 시험에서 이게 나올 것까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거를 미리 알려줘. 과거 시험은 이제 논술 시험 전형이란 말이지. 지문을 이제 다 알려주는 거야. 질문이 뭔지를. 그래가지고 그걸 열심히 준비해서 막상 과거 시험장에 가면은 진짜 그대로 쓰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 과외 선생님이랑 같이 과거 공부를 했으면 또 뭐가 되겠어? 과거에 이렇게 되게 장원급제 하겠지, 그치? 과거에 합격하겠지? 그런 이제 사회가 빚어지고 있었다는 거야. 훈구 세력들이 훈구 세력을 계속 관직에 올리는 상황이 되고 있으니까, 아, 과거 시험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이 조광조가 현량과라고 하는 또 다른 관리 등용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현량과를 실시했다. 현량과는 일종의 관리 추천제야.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저 유진, 저 덕우건 온수학원에서 5년차 강사로 일한 저 유진이 문재원 학생을 5년 동안 봐왔지만 이 친구 정말 괜찮은 친구입니다. 이 친구를 추천하겠습니다. 하면 재원이는 간단한 테스트를 봐가지고 통과를 하면은 관직에 오를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이 현량과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살인 세력들이 등용이 되기도 했었어요. 자, 세 번째는요, 이게 문제가 돼서 안 그래도 조광조 조금 눈의 가시처럼 여겼었는데 훈구 세력들이 조광조를 크게 이제 화를 입히게 되는 사건이 바로 위훈 삭제야. 위훈 삭제를 풀어서 설명하면 위조된 공훈을 삭제한다 라고 의미하는데, 위조된 공훈이라는 것은 나란 일을 도왔다라는 게 공이야. 그치?
중종 반정을 주도했었던 이들이 대부분 훈구 세력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훈구 세력들이 중종 제가 좀 도와드렸습니다. 아시지요?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찡긋찡긋 약간 요런 게 있었겠지, 그치? 제가 중종께 얼마나 잘해드렸는데 이거 좀 챙겨주셔야 되는 거 아시지요? 이렇게 약간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반장 선거를 예시로 들면 안녕 얘들아, 난 유진이야. 나를 반장으로 뽑으면 날 반장으로 뽑아준 모든 친구들한테 아침, 점심, 저녁으로 햄버거, 피자, 치킨을 쏠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근데 반장 선거는 비밀투표잖아, 그치? 비밀투표여가지고 딱 내가 반장이 당선되고 나니까 갑자기 재영이 와서 어이 친구 나 너 뽑았어. 햄버거 사줘. 그리고 나서 또 민구도 와가지고 어이 친구 난 자장면이 좀 먹고 싶은데 난 너 뽑았어. 이러면서 내가 계속 한 말은 지켜야 되니까 사줘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지. 나라의 재정을 이렇게 공훈을 쌓은 신하들한테 이제 보답으로 주다 보니까 큰일이 나게 된 거지. 그때 이것을 보고 있었던 조광조가 이게 그럼 위조된 공훈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합니까? 1등 공신이야 그렇다 치고 나머지는 그러면 위조된 건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냔 말입니다. 하면서 공훈을 진짜 대폭 삭제를 해버려. 그러니까 이런 조광조 네가 뭔데 감히 공훈을 없애. 이 공훈이라는 건 단순하게 왕한테 뭔가를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공을 쌓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문에 되게 큰 업을 남기게 되는 거잖아, 그치? 업적을 남기게 되는 건데 이거를 막 삭제한다 그러니까 조광조 이놈이 미쳤습니다. 아주 지가 왕이 되려고 그래요 하면서 이제 주초이왕 이 나뭇잎에 꿀을 떨어뜨려가지고 주초이왕이라는 글씨를 써서 조광조가 왕이 되려고 한다 이런 것을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계기로 해가지고 중종한테 아뢰어서 중종도 자신의 손으로 등용했었던 조광조를 내치게 했었던 사건 바로 조광조의 기묘한 기묘사화입니다. 이 이후에